라트로의 초반보는 한 번에 핸드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고작 몇백 점, 많아봐야 몇천 점입니다. 그러나 엔트리를 조금만 넘기고 그 카드의 조합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면 인대당 수백, 수천만까지 올라가면서 플레이어의 뇌를 서서히 녹이죠. 클로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플레이를 하면 아주 평범한 슬로머신 게임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여가 아이템을 모으고 뒤통수에서 걸려오는 전화 몇 통을 받다 보면 머리가 금이 갈 준비를 하죠. 특히 잭팟이 연속으로 터지고 명령 수치까지 함께 폭발하면서 효과의 패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순간 머리는 금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 두 가지 게임을 하면서 이러한 숫자 포맷을 슈팅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기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쇼군 쇼다운의 시스템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발라트로, 클로버핏, 쇼군 쇼다운 게임 시스템이 어떻게 로디드의 분리빌딩으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로디드 첫 번째 개발일지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슈팅 게임과 앞서 말한 두 가지 게임은 시스템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발라트와 클로버핏은 플레이어가 다음 행동을 선택할 때까지 친절하게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부족의 효과를 읽고 조합을 맞추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게임이 오버가 되지 않죠. 반면 배틀그라운드에서 총기 파츠를 고민하거나 교전 중에 전략을 짜느라 움직임을 멈추면 캐릭터는 이미 상자로 변해 있고 다른 플레이어가 내 아이템을 다뤄가고 있겠죠. 따라서 로디드를 일반적인 슈팅 게임으로 만든다면 하나의 순서를 조합하는 동시에 적을 피하면서 조준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가 최적의 해를 찾기도 전에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로디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는 맛은 살리되 한 조합을 고민하는 순간만큼은 게임이 기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해답을 준 게임이 바로 쇼군 쇼다운이었죠. 쇼군 쇼다운은 1차원으로 이루어진 타임맵 위에서 적들과 싸우는 턴제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가 이동하거나 회전, 공격을 준비하면 저도같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계속 가만히 있으면 또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게임이 플레이어를 수축하지 않죠. 이 시스템 덕분에 적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지를 충분히 여유롭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지만 행동을 선택하면 즉시 다음 턴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쇼군 쇼다운의 구조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디드도 전장을 1차원, 하나의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동, 회전, 대기, 장전, 발사 총 5가지로 제한했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또 턴을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플레이어는 다음 행동을 얼마든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결정하면 적도 플레이어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실린더를 발사하면 앞에 있는 적을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앞으로 다가간다면 뒤에 있는 적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대신 그렇게 서무한 한 턴 동안 본 공격을 준비하고 상황이 위험해집니다. 그 플레이어는 안전한 선택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디드는 플레이어가 전략을 구상할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행동에 한 턴이라는 비용을 붙였죠. 이로 인해 플레이어는 얼마든지 고민을 해도 되지만 행동을 선택한 이후의 결과는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판단의 속도가 아니라 판단의 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쇼군 쇼다운에서 가져오고 싶었던 핵심도 바로 이거였죠. 단순히 1차원 전장 구조만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에게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도 예의한 선택에는 확실한 대가를 붙이는 구조도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격 방식까지 쇼군 쇼다운과 유사하다면 로디드는 결국 서브 쇼군 쇼다운과 다를 게 없게 되죠. 그래서 턴 구조는 유지하면서 공격 방식은 서브 총격전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쇼군 쇼다운은 공격 타일을 최대 3개까지 순서대로 등록한 뒤 원하는 순간에 한꺼번에 실행합니다. 플레이어는 어떤 공격을 먼저 수행할지 어떻게 조합하여 실행할지를 고민하게 되죠. 이러한 공격 방식은 로디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타일을 미리 쌓고 원하는 순간에 모두 실행한다는 구조 자체는 제가 구상하던 전투 스타일과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격 타일을 대체하면서도 타부극과 잘 맞을 만한 시스템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리볼버의 실린더였죠. 리볼버에 탄환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방조된 탄환은 순서대로 발사됩니다. 공격 타일을 실린더로 에 들어가는 공격을 각각의 탄환으로 바꾼다면 쇼군 쇼다운과는 꽤나 다른 공격 방식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디드에서는 탄환을 장전할 때마다 가장 위에 있는 탄환이 실린더에 들어갑니다. 그 플레이어는 지금까지 장전된 탄환을 확인하고 발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죠. 이를 구성하는 과정은 상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플레이어는 전투를 통해 획득한 골드로 탄환을 구매하거나 조합에 방해가 되는 탄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탄환을 계속 산다고 강력한 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탄환이 너무 많아지면 원하는 조합이 장전될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빌드에 필요한 탄환은 구매하고 필요 없는 탄환은 제거하면서 원하는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점은 앞으로 사용할 빌드를 설계하고 전투에서는 그 덱에서 장전된 탄환들을 보며 언제까지 장전하고 발사할지를 판단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점이 생겼었는데 바로 탄환 발사 방식입니다. 탄환을 한 번에 한 발씩 발사시킬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발사시킬까? 각각의 방식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발씩 따로 발사한다면 남은 탄환을 아낄 수 있고 배트마다 전투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에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 발 한 발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략 게임으로선 괜찮은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방식은 로디드가 이도하는 핵심 재미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탄환을 따로 발사하면 유저가 만들어둔 탄환의 조합도 여러 행동으로 끌어지기 때문이죠. 앞에서 발사된 탄환들이 만든 시너지를 뒤에 탄환이 이어받는다거나 여러 적을 한 번에 연속으로 서치하는 장면이 나오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여러 턴을 사용해 탄환을 장전했는데 한 발씩 끊어서 쏜다면 분리빌딩이라는 장르에 대한 소재성을 살리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로디드의 핵심 재미는 탄환의 순서와 시너지를 조합한 뒤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발사를 누르면 실린더에 들어있는 탄환을 장전된 순서대로 연속 발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에 공격할 대상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발사가 되고 공격할 대상이 없다면 그 지점에서 사격이 중지가 되죠. 이 방식을 통해 한 번의 발사로 여러 적을 연속하여 처치할 수 있고 앞에 발사되었던 탄환들이 만든 시너지를 이 탄환이 곧바로 외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발씩 발사하는 방식은 더 세밀한 통제와 전술적인 선택의 재미라면 연속 발사는 탄환 순서의 조합과 강력한 시너지를 체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무조건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로리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분리빌딩의 재미는 연속 발사에 더 가까웠을 뿐이었죠. 이렇게 장전은 탄환의 조합을 만드는 과정이 되었고 발사는 완성한 조합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탄환의 발사 방식을 연속 발사로 결정하게 되면서 탄환 순서는 로리드에서 핵심 재미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종류의 탄환들이 그냥 순서대로 발사만 된다면 이 순서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가장 강한 탄환들 위주로 발사만 하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 탄환들은 실린더에 발사되지 않은 탄환들에 영향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디드에서 가장 간단한 시너지로 예를 들자면 강력한 탄환 뒤에 표식탄이 있을 경우엔 앞에 탄환은 표식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표식이란 로디드의 대표적인 디버프 중 하나인데 표식 디버프가 있다면 50%의 추가 데미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표식탄을 가장 먼저 발사하고 이에 강력한 탄환들을 넣게 된다면 이에 발사되는 탄환들은 모두 표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탄환들을 발사했는데도 순서 하나의 차이로 최종 피해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디버프나 실린더 위치 등 조건부 탄환들까지 더해지면 한 순서에 따른 최종 피해량의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죠. 로디드의 핵심 재미이자 전략은 탄환의 순서를 고려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한 뒤 더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로디드의 분리빌딩 시스템은 탄환 순서에 따라 시너지와 피해량의 차이가 달라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최적의 탄환 조합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조합과 최종 피해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머리를 써서 순서를 맞추려고 하지 않겠죠. 열심히 고민해가면 최적의 조합을 완성했다면 확실한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강해진 수준을 벗어나 기술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했죠. 이 부분에서 가장 도움을 주었던 게임이 바로 발라트로였습니다. 발라트로에서 플레이어가 하는 핵심 행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내고 점수를 획득하는 구조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뻔부의 발라트로에서 중요한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조커의 배치 순서입니다. 한 상황이라도 먼저 발동되는 조커들의 순서에 따라 최종 점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배열 정도만 증가시켜주던 조커들이 서로를 중복시키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최종 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라트로에서 큰 점수의 의미는 순서 설계가 성공했다라는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로리드에서 탄환을 설계할 때 순서를 올바르게 넣을 경우 시너지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같은 탄환을 사용했는데도 순서를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피해량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탄환을 얻으며 조합이 다양해질수록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탄환의 순서를 제대로 맞췄을 땐 최종 피해량의 차례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국 로디드에서 높은 수치의 데미지는 단순히 피해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탄환의 순서를 제대로 설계했다라는 사실을 플레이어에게 보여주는 보상이 되는 거죠. 마치 발라트로에서 성우적으로 조커의 순서를 조합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커지는 것으로는 피드백이 부족하겠죠. 1피해를 줬을 때와 10만의 피해를 줬을 때 연축과 효과음이 같다면 어떨까요? 수치는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플레이어가 체감상 느끼는 차이는 덜할 겁니다. 열심히 순서를 고려해서 강력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조용히 숫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오이뽕 맛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만큼 게임도 강하게 피드백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게임이 바로 클로버핏입니다. 클로버핏에서 잭팟이 발생하면 그냥 골드만 많이 얻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발생하고 강한 효과음이 지생되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두고 느끼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클로버핏이 플레이어의 뇌를 녹이는 순간은 잭팟이 여러 번 발동할 때입니다. 잭팟이 연속으로 털릴수록 연줄은 점점 커지고 다음의 피치 역시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든 이미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클로버핏에서 참고하고 싶었던 부분은 화면 연출 기법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게임 반응도 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를 로리드에선 적 연속 처치에 적용하였습니다. 클로버핏의 연속 잭팟을 한 실린더 안에서 적을 연속으로 처치하는 상황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로리드에서는 한 실린더 안에서 적을 연속으로 처치할수록 게임의 반응도 단계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가 지금 연속 처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연출은 탄환 한 발의 피해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데미지라도 적 하나만 처치한다면 연출도 거기서 끝나죠. 하지만 한 실린더 안에서 연속으로 여러 적을 처치하면 연출은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한 방의 데미지보다 전적으로 잘 짜여진 실린더 전체의 조합을 더 크게 보상하도록 설계한 거죠. 그리고 탄환이 순서대로 발사되는 과정도 화면에 보여집니다. 탄환이 조건을 만들고 그 변화에 의해 다음 탄환이 강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자신이 구성한 탄환 조합이 어떻게 전투 흐름을 만드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출은 내가 탄환 순서를 잘 설계했구나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피드백이 되죠.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쇼공 쇼다운에서는 플레이어에게 충분히 전략을 고민할 시간을 제공하되 일제 행동에서는 한 톤이라는 비용을 붙이는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발라트로에서는 덱미 순서를 제대로 설계했을 때 결과 자체가 달라진 수치 설계를 참고했습니다. 클로버핏에서는 좋은 결과가 연속될수록 연출의 반응도 함께 강해지는 구조를 참고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조를 분리빌딩이라는 장르에 맞게 다시 설계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음 행동 또는 다음 탄환의 조합을 고민합니다. 실린더를 완성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면 방출된 탄환들이 순서대로 시너지를 만들며 그를 처치해 나갑니다.
그리고 조합이 맞아 떨어질수록 피해량의 자릿수와 힘의 연출세기도 함께 커집니다. 강전은 탈환의 조합을 설계하는 과정이 됐고 발사는 그 설계가 성공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디드의 핵심인 블랙빌딩이 탄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로디드의 첫 번째 데브로그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데브로그처럼 쉽게 개발 과정을 보여드리는 방식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모습을 나열하기보다는 왜 이런 시스템을 선택했고 어떤 고민을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편이 로디드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브로그를 개발자의 시선보다는 시스템 기획자의 관점에서 구성해봤습니다. 이런 형식의 개발 엣지가 괜찮았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개발 일지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디드 데브로그였습니다.